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만화 베르세르크에서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녔고 무수히 많은 떡밥을 뿌리고 다니는 캐릭터, 바로 해골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르세르크 팬분들이 이 작품에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해골기사의 정체에 대해서죠. 여러가지 가설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부디 채널 고정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같은 초보 유튜버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너와삽의 베르세르크 해골기사 정체에 대해서. The 매너와삽 베르세르크 해골스 나이트. Who are you? What's your identity? Let's go to the party tonight, baby. 우선 이 베르세르크라는 작품은 진정한 성인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에 너무 심취하면 조금 많이 우울해질 수도 있는 주의가 필요한 그런 작품이죠. 그래도 최근 많이 밝아진 부분이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굉장히 다크한 판타지 만화입니다. 만화는 그저 만화로서 가볍게 봐주시고 오늘 제 영상도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명작 만화는 연재 속도만 정상적이었으면 원나블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하나하나의 퀄리티도 대단하지만 스토리도 아주 엄청난 작품이죠. 이 대단한 스토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조연급 인물인 해골기사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의 전후 상황, 그리고 그가 내뱉는 대사들은 하나하나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해골기사의 과거는 가츠 일행이 그리피스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샬럿 공주가 과거 카이젤릭이라는 황제에 대해 언급하며 조금씩 드러납니다. 여기서 5명의 천사가 내려와 폭군이었던 카이젤릭에게 벌을 주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목해야 하는 건 천사가 4명이 아니라 5명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고드 핸드 중 한 명인 슬렁이 해골기사를 보고 폐하라고 말했죠. 이런 걸 보면 그는 과거에 카이젤릭이었던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000년을 넘게 고드핸드와 싸워온 곳일까요? 일단 당연히 오랜 기간을 살아남았고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으니 평범한 인간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해골기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4가지 썰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조드와 같은 사도이다? 우선 해골기사에게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마녀 플로라입니다. 추후 가츠를 돕는 시르케의 스승이죠. 플로라는 오늘 해골기사 영상에서 계속 언급될 정도로 그와 떼어낼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가츠는 플로라를 처음 봤을 때 낙인이 조금 가려워서 사도인가를 의심했지만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플로라가 얘기합니다. 유괴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있었다고. 그 친구는 바로 해골기사이지요. 일단 이 3개의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골기사와 플로라는 적어도 사고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골기사가 직접 언급을 합니다. 동화 속 등장인물이 그 동화의 창조주에게 거역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쿠시안데제 같은 놈도 있긴 한데 너무 약하죠. 그리피스한테 손 하나 까딱 못합니다. 그에 비해 1000년 동안 고드핸드에게 대항해온 아주 강력한 해골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골기사는 사도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츠처럼 낙인이 찍힌 자이다. 해골기사는 고드핸드 중 한 명인 보이드에게 큰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드가 해골기사에게 낙인을 찍은 인물이라고 많이들 추측하죠. 해골기사는 가츠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찍힌 낙인은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 낙인으로 인해 틈새의 세계에 몸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마치 낙인학 개론 교수처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조력자 플로라는 낙인의 효과를 줄이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건 이전에도 가츠 같은 인물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일 테고요. 그래서 낙인이 찍힌 자 썰은 꽤 유력한 가설입니다. 세 번째는, 해골기사는 요정이다입니다. 아니, 이 강력한 카리스마의 소유자가 요정이라고? 이 가설은 나무 위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크는 해골기사를 처음 봤을 때 어디선가 낯이 익은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저 해골 아저씨 왠지 엘프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나무 위키를 보면 이 대사의 원어 해석에서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요. 저 해골 아저씨한테서 요정의 기척이 나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해골기사는 유괴의 인물이죠. 유괴 중에 엘프 같은 요정류이거나 아니면 그가 직접 언급하는 꽃보라의 왕에게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요정과는 관련 깊은 인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설인데요. 4번째 가설은 앞에 언급한 3가지와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해골기사가 사도일 수도 있고 낙인이 찍혔을 수도 있고 요정이거나 요정들의 왕에게 도움을 받는 인물일 수도 있는데 이 가설은 어찌 보면 위의 3가지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해골기사는 미래의 가츠이다입니다.
이 내용은 방대한 베르세르크 세계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추후 결말에도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은 이론입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깊고 복잡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평행 이론도 나오고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괜히 어설프게 다뤘다가 베르세르크 팬분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추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 썰은 해골기사뿐만 아니라 플로라도 미래의 시르케라는 내용이죠. 해골기사는 가츠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플로라도 두 사람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알고 있는 듯하게 말을 하죠. 또한 험난한 여정이 있겠지만 자신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인과의 흐름에서 벗어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천년을 넘게 살아온 다른 세계의 인물들이 자신들이 실패했던 길을 걷지 않게끔 현세로 돌아와 과거의 자신들을 돕는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우선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현재의 일이 미래에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이 가설에 따른 베르세르크 세계관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듯 보여요. 영상 초반에 샬롯 공주가 카이젤릭을 언급한 부분을 다시 보면 4명의 천사가 아닌 5명의 천사가 그를 벌하였다고 합니다. 베르세르크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그리피스가 페무토가 되기 전에는 분명 고드핸드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골기사의 과거인 카이젤릭 때 이미 5명이었다? 작가님의 실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작품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생각될 수 있네요. 그리고 몇몇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피스는 100만의 군사보다 단 한 명의 마법사를 장애물이라고 판단해서 플로라를 공격해옵니다. 그때 가츠가 광전사의 갑주를 입게 되죠. 조드가 말합니다. 가츠도 너와 같은 명부마도의 길을 걷게 할 것이냐고. 그리고 후에 시르케가 해골기사에게 대놓고 말하죠. 자기 스승님과 어떤 관계였냐고. 플로라는 광전사의 갑주를 보며 항상 그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골기사는 답하죠. 우리 둘은 너네처럼 친구였고 광전사의 갑주는 내가 입었던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합니다. 우리들이 시간의 섭리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입었다고. 아까 플로라는 해골기사와 자신은 유괴 사람이라고 했죠. 두 사람은 분명 인간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고 유괴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를 꺾기 위해 아주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듯이 해골기사와 플로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시도해봤고 지금의 가치와 시르케의 상황에 다른 흐름이 전개가 되길 기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해골기사와 플로라는 가치와 시르케이다 가설은 굉장히 일리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네 사람은 이 작품의 세계관 상에서 얽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근거를 떠나서 베르세르크의 한 명의 팬으로서 이 해골기사와 플로라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가츠는 가츠고 해골기사는 그냥 해골기사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베르세르크 해골기사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더욱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리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무리는 안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르세르크는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본격적인 전투가 펼쳐집니다. 지금껏 아주 많이 기다려왔듯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입이 떡 벌어지고 소름이 돋는 엄청난 광경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Say my love, goodbye baby. 고맙습니다.